지금 현재 리플에게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리플의 단편적인 가격만 보고 너무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왜 리플을 포트폴리오에 담아 주셔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몇 년 동안 리플은 은행들을 설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주제 불확실성과 은행들의 경쟁사 시스템 의존을 거리는 보수적인 태도 때문에 XRP 도입이 더디게 진행된 건데요. 그렇지만 2025년에 접어들면서 리플은 전략을 완전히 뒤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은행을 설득하는 대신 아예 금융 배관 자체를 갈아 끼우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느리고 낡은 기존의 결제망을 해결할 인프라를 직접 깔아버리겠다는 최종 선정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리플은 올 한 해에만 24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한 인수폭격을 통해 기업 금융의 핵심 인프라를 사들이면서 금융배관 재구축에 나섰고, 그 중심에는 XRP를 축으로 한 자체 생태계 구축 전략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때문에 리플의 인프라 전략 첫 번째 축은 XRP 수요를 기업 내부에서부터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은 최근 글로벌 재무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인 G트레저리를 10억 달러에 인수했는데요. G트레저리는 포춘 500대 기업 다수를 포함한 천여 개 기업을 고객으로 둔 업계 강자입니다. 그렇게 리플은 이 인수를 통해 수천 개 기업의 재무 관리 시스템에 직결되는 파이프를 단숨에 손에 넣게 된 거죠. 그리고 핵심은 G트레저리를 통해 XRP와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AUSD를 기업 자금 관리에 기본 옵션으로 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CFO들은 이제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없이 기존 은행 네트워크와 연결된 G트레저리 안에서 24시간 실시간 결제를 취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G트레저리가 은행들과 연결된 허브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기업들은 굳이 스위프트망을 타지 않고도 리플넷과 XRP 레저의 통로로 자금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느리고 비싼 레거시 결제망을 기업 내부에서부터 대체하려는 전략인 거죠. 또한 인프라 전략의 두 번째 축은 기업이 사용할 XRP의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하게 보유할 환경을 마련하는 겁니다. 현재 리플과 관련 인사들은 에버노스 홀딩스라는 신규 회사를 통해서 10억 달러 규모의 XRP 트러스트를 상장시키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런 리플사에서 XRP를 주식 형태로 보유하는 세계 최초의 대규모 상장 트레저리를 만들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글로벌 크립토 자금들이 총 1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하기로 했고, 자금의 대부분은 공개 시장에서 XRP를 직접 매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인 거죠. 그렇게 되면 에버노스가 세계 최대 XRP 보유 기관 중 하나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에버노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 보유가 아니에요.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XRP를 기관 대출, 유동성 공급, 디파이 운용 등의 활용하는 액티브 펀드 역할을 통해 시장에 필요한 XRP 유동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자진해서 맡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리플의 이 두 가지 1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담당하게 되면서 완벽하게 맞물리게 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G트레저리를 통한 기업 결제 통로 개방은 XRP와 RAUSD에 대한 사용 수요를 창출하고, 에버노스 상장을 통한 거대 XRP 풀 조성은 공급 기반을 강화하게 될 겁니다. 즉 G트레저리로 촉발된 XRP 결제 수요에다가 에버노스가 유동성 공급자로 응답하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RAUSD는 기업의 현금 디지털화와 XRP 디파이 운용을 잇는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리플이 그리고 있는 이 큰 그림은 XRP를 활용한 수요 공급의 선순환 생태계가 될 겁니다. 또한 RAUSD와 gateway는 스테이블 코인이 기업 실무에 우선 활용되더라도 국가 간 환율 교환이나 여러 통화 경로를 연결하는 브릿지 자산으로는 XRP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XRP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글로벌 금융 파이프라인 아래에서 핵심 매개체로 기능하게 될 겁니다. 이제 리플은 스위프트 중심이었던 국제구매 지표를 바꾸는 분수령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인 시장에서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리플의 비중을 조금 더 싣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코인 시장은 어땠나요? ETF가 나오기 전과 규제가 명확하게 잡히기 전 코인 시장은 말 그대로 전쟁통이었습니다. 남들은 뭐하러 그런 데이터 따위에 돈을 쏟아붓냐고 손가락질을 했고, 그냥 허상의 돈일 뿐이라며 비난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정말 180도 바뀌지 않았나요? 2024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가 출시되면서 본격적인 제도권 자산이 되었고, 암호화폐 규제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며 명확해짐에 따라 지금은 투기 자산이 아니라 일부 종목들은 안전 자산이라는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플은 단연 특별한 코인인 거죠.
최근 지니어스 법안으로 리플의 RUSD가 제도권 자산 반열에 들어가고 블랙록,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들마저 리플의 기술력을 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이미 몸집이 커져버린 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상승률과 수익률을 실현시켜줄 수는 없겠죠. 실제로 대형 기관들의 투자도 메이저 코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리플이 상승할 때 항상 뒤쫓아오는 후속 코인들은 반드시 존재하고 시장에선 언제나 메이저 코인들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종목들은 늘 있었죠. 다만 우리가 투자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게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이거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하는 카드나 통신에 의존한 채로 무턱대고 투자했다가 결국은 손실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현재 우리가 시장에서 정말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메이저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도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은 메이저 종목들이 아니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4,400% 상승하고 오라코인은 무려 3,300%의 대폭등을 보여줬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야 진짜 기회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 흐름을 어떻게 읽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냐 모르시고 모르실 수도 있죠. 사실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들으시고 나면 더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기관들의 자금을 추적하면 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미국의 대형 기관들이 주도하고 매집하는 그 테마를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과거와는 다르게 그 규모가 커진 만큼 더 이상 개인들의 자금으로는 쉽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기관들의 유입이 그 판도를 뒤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작년 2014년 비트코인 현물이 ETF가 출시되기 전만 해도 그 누구도 비트코인이 1억을 넘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ETF가 본격적으로 승인이 나고 출시되면서부터 비트코인에는 미친 듯한 기관 자금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불과 2달 만에 8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까지 뛰어버렸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현재 시장에서 가격을 확실히 끌어올릴 수 있는 건 기관들이 주도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블랙록, JP모건 같은 월가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앞다투어 선점하고 있는 테마가 무엇일까요? 바로 RWA, 실물자산 토큰화입니다. 최근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블랙록이 주도하는 비들펀드에 속해있는 온도 파이낸스는 후기 상장 대비 1000%를 올리며 RWA 테마에 배정주로 올랐습니다. 그 밖에 RWA 테마 코인들도 수백 퍼센트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그럼 도대체 이 RWA가 정확히 뭐길래 주요 기관들이 눈독을 들이며 막대한 자금을 쏟고 저런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RWA, 즉 실물자산 토큰화는 말 그대로 현실에 있는 자산인 건물, 금, 미술품, 채권 등을 블록체인으로 가져와 블록체인 위에서 조각조각 나눠 투자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단돈 몇천 원으로도 건물에 대한 지분 등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존 현실에서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자산이 필요해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고급 금융 자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막대한 자본을 가진 소수들만이 접하던 시장을 우리 같은 서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전 인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시장의 규모를 키울 거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소수 자본가들 참여했던 시장인 만큼 그 시장은 규모가 커지더라도 명확한 한계가 있었죠. 근데 RWA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시장의 규모가 수십 아니 수백 배 이상까지도 커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럼 그 거대 기관들이 시장의 판을 크게 만드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단순히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본질적인 시장을 키움으로써 자신들의 부와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이 RWA는 스테이블 코인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앞서 RWA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으로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 달러와 국채를 담보로 가치를 유지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즉 국채 자체가 RWA인 만큼 RWA가 스테이블 코인의 기반이자 담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로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진입함으로써 기관들의 자금이 폭발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지금 RWA 생태계는 더 확장되면서 기반이 탄탄해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까지도 상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RWA는 날이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질 거라는 건 기정사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RWA 코인 중 아무거나 고르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블랙록, JP모건 같은 월가의 주요 세력들 같은 기관들의 자금이 흐르고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6개월간 월가의 자금을 추적하면서 찾아낸 한 가지 RWA 관련 코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현재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운용사들도 은밀히 매수하고 있는 코인으로 본격적인 상승이 왔을 때 5000% 아니 1000%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직 가격도 원화로 160원 정도로 아직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저평가 코인입니다. 충분한 시드가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큰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코인명을 가려 놓았는데 유튜버 정책상 코인명이 공개될 경우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려 놓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해당 코인명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정보 받아보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설명란이 나오면서 더보기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더보기를 누르시면 파란색의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간단한 설문이 나오는데 10초밖에 안 걸리는 간단한 설문이니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한 분 한 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번호 입력란에 잘못 적으시면 제가 공유해드릴 수가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파란색 링크가 나오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주신다고 해도 안 받아요. 그저 다만 요즘같이 시장이 힘들고 살기 어려울 때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주고 싶다 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을 제작할 때 큰 힘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결심하셨다면 바로 투자를 하시기보단 충분한 정보 수집과 공부를 통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고 잔혹합니다. 앞으로 남은 2025년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